이 강 후보자를 둘러싼 또 다른 갑질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친구들 단톡방에 공유한 글인데 제가 잠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강 후보자가요, 본인 지역구에 해바라기 센터 설치를 요청을 했고, 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산부인과 의사 등 여러 전문가들을 확보해야 하는데 해당 지역의 의사의 협조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영애 전 장관이 협조를 얻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강 후보자한테 전달을 했더니 하라면 하라는 거지 무슨 말이 맞냐 이러면서 화를 내고 여가부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는 겁니다. 결국 강선우 의원실에 가서 정영애 당시 가족부 장관이 여가부 장관이 가서 사과를 하고 한 소리 듣고 강원실에 가서 예산을 살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면요, 부처 장관에게도 지역구 민원을 해결 못했다고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갑질을 하는 의원을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 이것이 정영애 전 여성부 가정장부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강 후보가 과거 자신의 지역구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여가부 장관에게 글쎄 지금 화면으로 보셨습니다만 화를 내면서 갑질했다. 최병묵 의원님, 이 얘기 설명을 들으시다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우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여성가족부 장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이른바 같은 진영에 있는 그 정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 부분에 관해서 이제 강선우 의원이 뭐 답을 내놔야 될 텐데 일단 그 같은 진영 내에 있는 그것도 뭐 불과 얼마 전에 장관을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뭐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무슨 악의를 가지고 지금 강선우 그 후보자의 갑질을 폭로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 이런 갑질을 한 후보자를 과연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야 하느냐 그 걱정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개연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보고요. 자, 물론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지역구의 뭐 여러 가지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점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지만 예. 이게 아주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제약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산부인과 의사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해바라기 센터를 그 지역에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그 부분에 관해서 양해를 구했는데 본인이 화를 내면서 그럼 뭘 어쩌라는 얘기죠, 그러면? 없는 상태에서 뭐 그냥 그 산부인과 의사도 없는 상태에서 해바라기 센터를 설치해달라는 얘기인지 뭔지 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떤 습관적인 갑질의 일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폭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진영에서도 이런데 또 전현직 보좌진들은 지금 사실 숨죽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 이런 분들의 추가 폭로도 적어도 익명으로라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강행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놓은 상태지만 그렇습니다. 고민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제 강행하겠다는 의지는 저희가 이제 읽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갑질 의혹,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장관이었던 분이 직접 나서서 얘기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조현삼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영애 전 장관의 발언의 진위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발언의 그 문자 내용이죠. 문자 내용에 나와 있는 그 발언들이 강선우 후보자의 입에서 직접 나온 것인지 아니면 보좌진과 실무진 간의 그런 소통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직접적으로 만약에 강선우 의원이 그 당시 의원이 장관에게 그러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좀 되게 좀 지나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발언의 취지라든가 실제 발언자에 대한 상황을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아직까지 강선우 후보자가 이 발언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 해명도 한번 들어본 다음에 함께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해명은 들어봐야겠고 내용을 알아야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으면 갑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나오는 이 상황에서 같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던 장관까지 특별 또 여가부 장관이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거는 상당히 어떤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 윤 의원님. 정영애 전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제 전문가 출신으로서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그 전문성 하나로만 발탁이 됐던 분이고요. 예. 상당히 덕망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정영애 전 장관이
굳이 지금 정권이 뭐 전 정권도 아닙니다. 전전 정권입니다. 네. 벌써 몇 년이나 지난 일을 이제 와서 이렇게 마치 서랍에서 꺼내들듯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장관으로서 상당한 불쾌감과 무기력감을 느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 협의를 해봤지만 사실 같은 정당,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상임위원이 예. 본인 지역구를 챙겨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많이 또 장관에게 섭섭함을 토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이게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예산을 건드렸어요. 이거는 장관의 턱 밑에 있는 예산입니다. 네. 장관이 부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예산을 딱 쥐고 흔드니까 장관이 가서 찾아가서 사과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은 그냥 하라면 하는 거지. 이런 표현은요, 사실 전 장관이 지어낼 수 있는 말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 상당히 뭐랄까 보좌진들에게 대한 이런 태도. 그 당시에 강선우 의원은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이제 친문, 이른바 친문 성향으로도 분류됐던 분인데 예. 초선 의원이면서도 이 정도로 일국의 장관을 대하는 태도라면 앞으로 이제 재선 의원 출신의 국무위원회 자리까지 올랐을 때 과연 어떠한 갑질과 또 그런 고압적인 태도가 나올지 저는 아마 여가부 장관의 여가부 직원들부터 일단은 조금 약간 긴장 상태일 것 같아요. 아. 예, 저는 이렇게 되면은요 더 이상 이재명 정부가 내건 여러 가지 가치와 이런 것들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재명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다는 그 입장을 다시 숙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설주환 변호사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숙고하는 것이 물론 강행한다는 의지는 다 읽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숙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식의 갑질 폭로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 같아 보이세요? 민주당에서요? 네. 저는 지금 당 지도부가 어떤 임명 강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오늘 아침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분명히 인터뷰에서 밝혔거든요. 네. 그러면 당 지도부라 해봐야 지금 뭐 김병기 원내대표의 원내 집행부가 아마 저는 지금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당 지도부가 어떤 정말 눈물겨운 동지애를 발휘를 한 것인데 이런 경우에 어떤 민주당이 이제까지 지켜온 네. 어떤 피해자 중심 정당, 그다음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당, 이런 어떤 전통적인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어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당에서 이렇게 밝힐 필요가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눈치를 보아하니 어떤 의사를 어떤 잠재된 의사가 봤을 때는 임명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 어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빗대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찌됐든 간에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의견이 어떤 지배적인 영향을 미쳐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민주당 보좌진과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피해자 중심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